안녕하세요. 논리학 입문의 최승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나 없애와 이면 없애 규칙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규칙의 모습은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B이면 나 A이고 그리고 B가 나온다. 이런 형식. 요거 아니면 A면 B다. 그리고 A면 B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어떤 전제들을 우리가 사용해 가지고 그 전제들로부터 이렇게 이끌어 나오는 그런 종류의 규칙을 사용을 했었는데,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예시 중에 하나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표현이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실제 피할 수 없어서 무조건 즐겨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당신이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면, 그런 상황에 만약에 처한다면, 그러니까 당신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가정을 해보고 그게 참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된다면, 그렇다면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라는 말이었죠. 그 상황을 즐기기 싫으면 그 상황을 그냥 피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예시를, 문장을 서로 좀 다르게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이런 문장입니다. 상수가 그가 처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이면 문장이죠. 이면 문장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그는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 라고 하는 상황. 이 문장, 1번 문장이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이죠? 이 문장이 참이라고 하는 게 그가 그 상황을 무조건 즐겨야 된다, 그 뜻을 말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상황을 피할 수 없는데, 없다는 게 만약에 참이라면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피할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 진리표 지금까지 외운 거 한번 보시면, 피할 수 있더라도 상황을 즐길 수 있다면 그냥 즐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참이 되는 거고, 피할 수 있으면서 즐기기 싫다라고 해도 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거는, 상수가 그가 처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라는 요 문장이 무조건 참이 돼야 되는 거는 아닌 거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상수가 그가 처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일종의 가정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 그런 점에서 이제 조건문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조건문에서 말하는 이 정건의 상황이 상수가 그가 처한 상황을 무조건 즐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건에 대한 게 아니라 여기 후건에 대한 거죠. 후건에 대한 상황이 그 상황을 무조건 즐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말해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아니다라는 말이 조금 약간 어색하네요. 항상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 조건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3번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상수는 그가 처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수는 그가 처한 상황을 즐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참이고 요것도 이제 참이다라고 하는 건데, 조건문에서 말하는 것이 이 부분 정건에 해당하는 문장이 무조건 참이다라고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건문의 특징이고,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가정을 우리가 포함시켜 가지고 쓰고 있는 문장이다. 조건문의 정건에 있는 문장이 항상 무조건 참일 필요는 또 없다라고 하는 그 특징을 알고, 오늘은 이 이면 너어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너어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건문을 만드는 규칙인데, 조건문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쓸 자연 영역에서는 가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가정을 집어넣고 그 가정을 이제 없애면서 조건문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규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예시를, 이 예시에 대한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세 가지 예시가 있는데 이 논증들이 모두 타당한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랄게요. 첫 번째 논증은, 만일 희수가 철학을 좋아한다면 그는 논리학을 좋아한다라고 번역이 되고요. 희수는 논리학을 좋아하지 않거나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전제로부터 우리가
이 두 가지 전제로부터 우리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결론 먼저 적어볼까요? 기수가 철학을 좋아한다면 그는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일까요? 한번 그 논리 계산기 있잖아요. 거기 한번 넣어서도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논증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희수가 철학을 좋아한다면 그는 논리학을 좋아한다. 이거 문장이 동일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 상황에서 희수는 논리학을 좋아하지 않거나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도 다 동일하네요. 동일한 상황인데 두 번째 논증은 여기에서 희수는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C가 바로 나오는 거고요. 첫 번째 논증은 A면 C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논증은 C가 바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논증은 C가 전제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걸로부터 철학을 좋아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네요. 철학을 좋아한다라는 전제가 있고, 이걸로부터 C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논증 중에 타당하지 않은 논증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배운 규칙으로는 요거만 한번 볼까요? 지금 A면 B, not B이거나 C, A라는 전제가 있죠. 그리고 결론은 C가 있습니다. C라는 걸 이끌어내려면 뭘 봐야 되냐? not B면 C이거나 C라는 요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C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거나 없애를 써야 되겠네요. 우리가 배운 규칙 중에는 이거나 없애를 쓰려면 B가 있든가, 여기에 적용하는 B가 있든가 not C가 있어야 되는데, not C를 얻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B가 있어서 이거나 없애를 해서 C를 이렇게 얻는 방식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B는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A를 1번 전제에 적용해서 이면 없애를 하시면 B가 나오잖아요. B가 나오고 B를 두 번째 전제에 적용해서 이거나 없애를 하시면 C가 나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논증은 이제 타당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 논증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논증은 C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밑에 논증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A라는 전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라는 전제가 없을 때 C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마도 없는 것 같죠. 한번 그 논리 계산기에 넣어서 이 타당성을 한번 보셔도 이 논증은 이제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약식 진리표 한번 써보셔도 C가 이제 F로 만들어 놓고 이게 두 가지 전제가 다 이제 참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부당한 논증이 되잖아요. C가 이제 거짓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B가 또 거짓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B를 거짓으로 만들면 요것도 이제 거짓이 될 텐데, 그렇다면 A는 무조건 A를 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A는 또 거짓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B가 이제 거짓이고 B가 또 거짓이고 C도 거짓이고 이런 케이스겠네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참이고, 이런 진리표 그렸을 때 이 케이스면 이게 참이고 이것도 참이고, 그런 상황에서 C가 거짓이죠. 두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있으면 그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증은 부당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 연역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여러분들이 이 논증의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어떠한 규칙도 지금 배운 규칙으로서는 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증은 이제 부당하다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논증은 타당할까요? 부당할까요?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이 논증이 이제 약식 진리표로 한번 해보죠. 이 논증이 결론이 이제 거짓이기 위해서는 A를 참으로 하고 C를 이제 거짓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를 고려를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not B이거나 C를 참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B가 또 거짓인 케이스로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는 참이 되는데, A면 B다가 요 케이스죠. A가 참이고 B가 거짓이고 이렇게 고정이 된 케이스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첫 번째 전제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결론을 거짓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B가 이제 거짓일 수밖에 없는데, A가 또 참이어야 되기 때문에
전제들이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논증은 타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두 번째 논증은 부당한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논증은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한번 살펴봤을 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논증이 부당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A라는 문장이, 그러니까 희수가 철학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전제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숨은 전제로 A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논증이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희수는 철학을 좋아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당한 논증이 되었었는데, 특이한 거는 첫 번째 논증 형식도 타당하다는 거죠. 첫 번째 논증 형식에는 A가 전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당할까요? 보시면 결론에 이 전제로 있는 것이 어떤 문장의 가정으로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문장이 참인 이 논증의 맥락에서 참으로 여겨지는, 우리가 무조건 참으로 여기는 그런 전제로서, 논증의 전제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가정으로서 이 결론의 문장의 부속 표현으로서, 정권으로서 A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이 두 가지 전제로부터 이 결론이 이끌어져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되게 특이한 표현이 두 가지가 들어갔죠. 뭔가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방금 굉장히 당연하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정이라는 표현도 썼고 전제라는 표현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일상적으로는 그냥 같은 말 아니에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봤을 때 전제와 가정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전제라는 거는 프레미스라고 하고요. 가정은 assumption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는 당신의 논증은 어떤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당신이 전제하고 있는 그 전제하고 있는 그 문장이 참이 아닌 케이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신은 지금 신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는 그런 참인 절대적인 진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라고 보통 철학자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저는 특정 종교를 믿고 있는데 이런 예시를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전제나 가정이라고 하는 거를 서로 다르게 쓰지는 않고 일상적으로는 이걸 같게 쓰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수업에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자연 연역이라는 방식, 어떤 논리의 영역에 있어서 산수를 지금 여러분들을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연 연역을 쓰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전제와 가정이라는 것을 서로 좀 구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면요. 전제와 가정은 주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전제와 가정을 아래와 같이 구별하여 특히 자연 연역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이 구분을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제라고 하는 거는 논증에서 참이라고 받아들인 그런 문장을 보통 전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자연 연역에서 1과 2로 이렇게 어떤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논증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논증이라는 거는 전제로부터 결론으로 이루어진,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말묶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말하는 그 전제가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전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자연 연역의 맥락에서 가정이라는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참임을 상정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이 자연 연역에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구 온난화가 인류의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전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조건문을 이끌어내는데 지구 온난화가 인류의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요 상황, 요거를
어떤 3번 전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당신이 지구온난화가 지구에 위협이 된다라는 걸 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를 말해주는 거죠. 차이를 좀 다시 보자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전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참인 겁니다. 그 논증의 맥락에서 무조건 참이다 라고 하는 게 전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그 주장이 맞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위협이 된다, 이거를 참으로 우리가 여길 때, 그때만 이게 요 논증의 결론이 아니라 이 우리는 욕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런 거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가정이다.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구별이 좀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전제라는 거는 이렇게 자연 영역을 제시를 했을 때 1, 2번과 같이 이 위에 있는 걸 전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과 같이 1번에 A 있고 2번에 B가 있고 B면 C가 있고 이걸로부터 A면 C다, 요거를 이끌어내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때는 3의 스타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정이라고 적을 겁니다. 가정이라고 적어서 A 이런 식으로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정이다. 전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들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스타로 이렇게 적은 A가 가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서로 좀 구별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조건문, 이면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는 거죠. 어떤 X라는 문장을 가정해서 Y를 이끌어낸 후에 X라는 그 가정 자체를 없애면서 X이면 Y다라는 문장을 만든다. 그러니까 조금 말이 어렵긴 하죠. 자, 우리가 신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면 신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신은 전지전능하고 전선한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결론으로 신이 존재한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걸로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결론만을 이렇게 이끌어낸다면 요거는 거짓이 되겠죠, 이 경우에. 왜냐하면 신이 존재한다라는 이 가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존재한다, 요것만 이끌어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A라는 거를 가정해서 B를 이끌어냈을 때 이 가정이라는 거를 더 이상 이제 하지 않으려면 이런 가정이 있어요라는 거를 문장 속으로 이제 집어넣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를 가정해서 B를 이끌어냈을 때 이런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장 앞에 조건문 앞쪽에 정건으로 이 가정을 집어넣어서 이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게 이면 문장을 만드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희수가 철학을 좋아한다면 그는 논리학을 좋아한다 라는 게 전제고, 두 번째, 희수는 논리학을 좋아하지 않거나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걸로부터 결론으로 나오는 거는 희수가 철학을 좋아한다면 그는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요 문장,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문장이죠. 이 문장은 어떻게 타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배우지는 않았지만 대충 한번 보세요. 이렇게 3번에 A를 만약에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가정을 하는 하에서 이면 없애를 통해 가지고 B를 얻을 수 있고요. B를 얻은 다음에 이거는 없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C를 이끌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정을 하는 하에서 우리가 C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이런 규칙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는 거죠. 규칙을 통해 가지고 5번 스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6번으로 결론을 그냥 C라고 해버리면 요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 C라는 결론은 B라는 거를 가정할 경우에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론은 A라는 가정을 이면 문장의 앞쪽으로 이렇게 빼서 A면 C다 라는 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결론을 얻고 나면 A면 C이다, 그러니까 만일 희수가 철학을 좋아한다면 그는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이 결론은 가정 없이도, 왜냐하면 가정이 문장으로 들어갔으니까
가정 없이도 이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정을 이제 지우는 과정을 쓰게 되는데 그 방식이 옆에 보이시는 이 스타를 적었다가 스타를 빼는 그 방식이 바로 이면 너 규칙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이렇게 프로세스 새롭게 이제 가정을 추가했다가 가정을 이제 문장 안에 집어넣고 이 별표를 지우는 이 행위, 이게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봐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본보기로 만일 고래가 젖먹이 짐승이면 고래는 새끼를 낳는다라는 문장이 하나가 있고요. 만일 고래가 새끼를 낳는다면 고래는 배꼽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만일 고래가 젖먹이 짐승이면 고래는 배꼽을 갖고 있다. 시겠죠? 요런 문장 논증 형식이 되겠죠. 여기에서 결론이 이면 문장이고 앞에 정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정으로 어딘가에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A라는 거를 가정할 때 C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거는 이면 너 규칙을 어딘가에 사용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면 너 규칙을 썼다는 거는 어딘가에 가정이라는 거를 썼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거를 가정을 해서 가정으로 A를 가정해서 첫 번째 전제에 이면 없애에서 B를 얻고 그리고 두 번째 전제에 B를 통해 가지고 C를 얻고 그래서 가정을 통해 가지고 C를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가정을 이면 문장의 정건에 집어넣으시면 A이면 C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게 이면 조건문을 얻는 한 가지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한강은 착하거나 한강은 힘이 세다. 한강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하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기도 하죠. 한강은 착하거나 한강은 힘이 세다라는 전제가 하나 있고요. 한강이 힘이 세다면 한강은 싸움을 잘한다. 따라서 한강이 착하지 않다면 한강은 싸움을 잘한다 라고 하는 논증이 있습니다. 이런 논증이 있을 때 결론을 한번 먼저 보시면요. 결론을 보니까 이면 문장 조건문이네요. 조건문에 앞에 정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정건 not A를 가정을 해서 이걸 가정을 해서 C라는 거를 얻은 방식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으로 not A를 하시고 not A를 이 전제에 쓰시면 이거는 없애야 할 수 있죠. 그럼 B를 얻을 수가 있고요. B를 밑으로 하시면 이면 없애에서 C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 가지고 C를 얻었으니까 이 가정을 문장 앞쪽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렇다면 not A이면 C다 라는 요 결론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결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A면 A 이거나 C 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t A라는 가정을 해서 여기 보시면 한강이 착하지 않다라는 가정을 통해 가지고 한강은 싸움을 잘한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시면 되겠죠. 이게 조건문을 만들어낼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이 조건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1번은 한강은 착하지 않다면 그거 한 거죠. 진초연이 여대생이면 이것도 한번 번역해서 해보시면요. 진초연이 여대생이면 그는 대학생이다. 진초연이 대학생이면 그는 학생이다. 진초연이 학생이면 그는 사람이다. 따라서 진초연이 여대생이면 그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논증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D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끌어낼 수 없는 논증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결론이 A로 돼 있으니까 결론이 A면 D다 라고 돼 있으니까 조건문 도입 규칙이 있었겠구나 이면 너 규칙이 있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면 너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가정을 해야 되는데 정건을 가정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지금 뒤에 배울 거 한번 지금 해볼게요. 4번에 가정을 적으실 때는 이렇게 스타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제와 다르게 여기 있는 이 전제들은 전부 다 참이라고 이 논증 안에서는 못 박아둔 거잖아요. 근데 가정이라는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그게 결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를 쳐가지고 그리고 약간 들여쓰기 이렇게 해서 4스타
포스타로 해가지고 가정으로 가정해서 A를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A라는 가정을 한 다음에 1번에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간략하게만 적어 놓을게요. 1번과 4 스타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4라고 하면 안 되고 4 스타에 이면 없애. 이면 없애 하시면 좀 부족하네요. 공간이 좀 부족한데 크기를 좀 줄여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면 없애를 싹 하시면 이면 없애 하시면 B를 얻을 수 있죠. B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스타로 해가지고 이제 이면 없애 B를 가지고 있으니까 B를 2번에 하면 되겠죠. 2번과 5 스타 해가지고 또 이면 없애 써야 되겠네요. 이면 없애 쓰시면 C가 나오겠죠. C. 여기 B를 2번에 하시면 여기 스타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C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7 스타 해가지고 3번과 6번에 또 이면 없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또 D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가정을 해가지고 D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바로 D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되고 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를 요 문장이 없어야지 논증이 조금 더 분명해지잖아요. 논증이 올바른 논증이라는 거는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참인지 거짓인지 모를 그런 상황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올바른 논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없애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가정을 없애는 과정은 뭐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를 문장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정건으로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는 건데 그거를 해주는 규칙이 바로 이면 넣어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면 넣어 규칙으로 이렇게 문장 안에 A를 집어넣을 때는 지금까지 가정했던 것들, 그 가정이 있을 때만 성립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별표 안으로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별표 안에 있는 거를 가정을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거를 선언을 하면서 이 부분을 별표에 있는 거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별표 없이 8번으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4스타에서 7스타까지 이면 넣어 규칙을 써가지고 이면 D다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스타스는 가정에 의존해가지고 이끌어진 그 과정들 있잖아요. 증명 과정들은 이렇게 별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 좀 판단하셔가지고 이면 너를 이제 쓰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가정으로부터 D가 나왔네 해서 이 문장 얻는 거거든요. 이 문장을 얻었을 때는 별표 없애주시고 들여쓰기 없애주시고 8번 해서 이렇게 이끌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면너 규칙인데 아직 이면 규칙 자세하게 설명 안 했습니다. 그 방식 안 했는데 이 2번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방향에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면너 형식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가정을 해서 x를 가정해서 y를 얻은 다음에 그 가정을 더 이상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걸 논증에 남겨두지 않는 거죠. 이거를 문장 앞쪽으로 x이면 y다로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면너 규칙은 방금 보신 것과 같이 가정을 하는 순간부터 별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를 어떤 문장에 의존해가지고 논증을 펼쳤기 때문에 그 문장이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무조건 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제들만을 사용해 가지고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가정을 사용한 것들은 가정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별표를 이렇게 쳐주시고요. x를 가정해서 y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가지고 이끌어낸 결론이니까 이 가정을 문장의 정건으로 이끌어내서 x이면 y다를 얻은 그 다음에는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면너 규칙을 쓰시는 거고요. 이걸 얻은 다음에는 별표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여쓰기까지 해주셔야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면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미 배웠잖아요. 그 배운 규칙들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면 옆에 있는 이 지문 있죠? 이 지문을 첫 번째로 전제와 결론 형태, 자연 연역의 전제와 결론 형태로 번역을 한번 해보시고요. 번역을 한 다음에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을 이끌어내는 연습을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멈추셨다면 해보셨다라는 생각, 가정을 좀 하고요. 뒤에 답이 이렇게 바로 나오지만
웬만하면 좀 보지 마시고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렇다면 제가 번역부터 하나씩 해가지고 이면너 규칙 어떻게 쓰는지 하나씩 적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토지의 무대가 하동이라면 최참판댁은 하동에 있다. B라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요거는 옆으로 좀 해놓을게요. 이거 번역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보시면 되니까 좀 작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앞에 한번 왔다 갔다 보시면서 하시기를 바랄게요. 1번으로 이렇게 하고 1번, 토지의 무대가 하동이라면 최참판댁은 하동에 있다. B. 2번, 만일 토지의 무대가 하동이고 최참판댁이 하동에 있다면 토지가 최참판댁의 승승장구를 그리고 있지는 않다라고 돼 있네요. 그럼 나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토지는 개항기 이후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잘 보여주거나 없는 문장이니까 D라고 할게요. 이거나 최참판댁의 승승장구를 그리고 있다. C가 되겠네요. 따라서 토지의 무대가 하동이라면 A, 토지는 개항기 이후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결론 먼저 보시면 결론은 전제가 A일 때 전제가 아니라 그 A를 가정해가지고 D를 이끌어낸 거가 되겠죠. 조건문이니까 이면너 규칙이 사용됐을 텐데 이면너 규칙이 사용됐다는 거는 A라는 가정을 어딘가에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먼저 여기 전제들만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단순할 그런 과정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4스타의 가정에서 가정을 먼저 해서 A를 한번 써보죠. A를 한번 가정해 보시고 그렇다면 A를 가정해서 1번에 적용하면 이면 없애 해가지고 B가 나올 것 같고요. A를 가정하고 있으니까 B를 얻었죠. 그렇다면 이거 넣어서 A and B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 A and B를 얻었다면 여기 적용해서 이면 없애 하시면 나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치를 얻었다면 3번에 적용해서 이건 없애 하시면 D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A로부터 D를 얻었다 라고 하면 이면 넣어 규칙 써가지고 A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요거를 하나씩 해봅시다. 5스타의 1과 4스타에서 이면 없애 하시면 되겠네요. 이면 없애 하시면 B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A도 있고 B도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6스타에서 스타를 계속 쓰는 이유는 지금 밑에 나오고 있는 증명들은 전부 다 이 가정이라는 거에 의존해 있죠. 이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5번, 6번이 이제 나갈 수가 없잖아요. 5스타, 6스타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스타를 항상 써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들여쓰기 하고 있는 거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4스타와 5스타 해서 이고너 하면 A and B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6스타를 2에 적용해서 이면 없애 하시면 되겠죠. 7스타 해서 2와 6스타 이면 없애 하시면 not C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not C를 7스타에 3번에 이렇게 적용하시면 3과 7스타 해서 이거나 없애 하시면 D를 얻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론에 다 왔습니다. 지금 가정 A를 통해 가지고 D를 얻는 이 과정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그 가정을 전혀 남기지 않으면서 전제로 그 결론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얻는 게 이면너 규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9번에 4스타에서 8스타까지 4스타에서 8스타까지 이면 너 규칙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너 규칙을 써서 우리가 얻는 거는 A이면 D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9번 같은 경우에 A면 D다 같은 경우에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를 그 가정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거잖아요. 4스타에서 8스타까지 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스타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스타를 없앰으로써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런 과정, 그러니까 이면 너 규칙을 통해서 A면 D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었고 가정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방식을 보통 해제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가정을 해제하다. 뭐 번역어가 좀 분명치는 않은데 영어로는 이제 discharged 한다라는 방식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제하는 방식이 이면너에는 필요하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기말고사에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한글로 다 적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번 시험에는 이 정도 문제, 서술 문제가 나온다면 이 정도만 채워 넣는 거
그 정도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중간고사 다 시험 잘 보셔 가지고 서술형 하나 정도 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 보시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들 세 문제만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빠르게 해볼게요. 작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 슬라이드 보면서 같이 좀 해주시고요. 한 문제씩 자연 연역으로 제가 풀어보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번 문제 전제부터 적어보면 코로나 인플레이션 이후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거나니까 A이거나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일본 국민들의 피해를 모른 척 한다. 세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네요. 잘못 알았습니다. 2번 코로나 인플레이션 이후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면 일본은 국채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무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C. 요게 거의 10년 전 얘기입니다. 요즘 항상 뭐 경제 얘기는 언제 들어도 요즘 얘기 같아요. 지금 올해하고 지금 경제 위기가 이미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체감하고 있는 거는 아마 내년쯤. 지금 연말인데 이제 주식 시장이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주식 시장이 난리가 나면 보통 6개월 있다가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주식 시장에 난리가 나는 것도 생각보다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준비를 잘해 가지고 어딘가에서 파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이게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으면서 빚을 못 갚으면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 가지고 뿌리는 거죠. 이제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또 돈을 뿌리는데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라는 거를 만들어서 또 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환율도 지금 1,500원 가까이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 저도 학창 시절에 그 경제 위기를 두 번이나 겪은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좀 여러분들 중에도 좀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다 견뎌 가지고 잘 하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열심히 좀 제가 뭐 이런 거를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힘드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좀 잘 이겨내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럼 문제 계속 풀어보죠. 그래서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일본 국민 피해를 모른 척하지 않거나 not B겠네요. not B 않거나 대량의 국채 매입으로 엔화 가치를 하락시켜 금리 인상을 막을 것이다. 없는 문장이네요. 그럼 D라고 해야 되겠고요. 결론으로는 일본은행이 대량의 국채 매입으로 엔화 가치가 하락시켜 인상을 막는 것이 아니라면 일본은 국채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무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C가 돼야 되겠네요. 요런 문장이네요. 마지막이 이제 조건문으로 돼 있잖아요. 나띠면 C다라는 조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 너어 규칙이 사용됐을 거고 이면 너어 규칙이 사용됐다는 거는 어딘가에 가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을 하는 게 이제 나띠가 가정이 될 텐데 나띠를 가정하시면 지금 쓸 수 있는 게 여기겠죠. 규칙을 쓸 수 있다는 거는 그 주형결사에 해당하는 것만 쓸 수 있는 건데 여기 쓰시면 이거나 없애 규칙을 쓰실 거고 그럼 not B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1번에 적용해서 이거나 없애 규칙 하시면 A가 나올 거고요. A를 2번에 적용하시면은 이면 없애 해가지고 C가 나오겠네요. 그럼 not D를 가정해서 C가 나오는 거니까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과정대로 한번 해보시면 가정으로 우리는 낫띠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낫띠를 가정을 했을 때 5번 5스타로 해가지고 3과 4스타에 이거나 없애 하시고요. 그러면 낫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낫비를 얻은 다음에는 1과 스타에서 이거나 없애 또 하시고요. 그러면 A를 또 얻을 수가 있고요. A를 얻었다면은 7스타에서 2번과 6스타에서 이면 없애. 그러면 C를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C까지 얻었으면은 낫띠로부터 낫띠를 가정해 가지고 C를 얻은 상황이죠. 이제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를 거를 이런 올바른 논증을 우리가 타당한 논증을 얻기 위해서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를 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좀 이상하다라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면 너어 규칙을 써가지고 가정을 없애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4스타에서 7스타로 이면 너어 규칙을 써주시고요. 그러면 나띠이면 C이다. 그리고 나띠이면 C다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가정을 쓰지 않는다는 거니까 스타를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 라는 것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정어 너어 규칙, 부정어 너어 규칙도 이면 너어 규칙에 만약에 익숙해지신다면은 크게 어렵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어 너어 규칙을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